안녕하세요, 라이더TV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방송을 안 올려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좀 시작할 겁니다. 하드 복구가 안 돼서 한동안 좀 쉬었는데 앞으로 자주 방송 영상 계속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용노동부에서 노사관계 학회를 통해 실시한 최저임금 현상 실태 파악 결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도소매업하고 음식 숙박업 같이 포함이 되겠죠. 고용에 큰 피해를 봤다라는 내용으로 발표가 오늘 나왔습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전병유 교수라는 사람이 저임금 노동 임금이 상승하면서 임금 격차가 줄었다 긍정적인 효과를 이야기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내용을 좀 잠시 살펴볼게요. 저임금 노동의 임금이 상승하면서 임금 격차가 줄었고 임금 체계가 기본급 중심으로 단순화되는 그런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 이게 긍정적 효과인가요? 제가 예전에 그 최백은 교수가 4월 고용 동향이어가지고 이 임금 격차가 줄어들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었는데 이게 역대 최저로 줄었다 이런 얘기였어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도소매 음식 숙박업의 고용 효과가 크게 감소를 한 상태에서 임금 고용자들끼리 소득을 비교를 해보면 당연히 상하의 격차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지금 저임금 근로자가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근로자들끼리만 다시 소득 분배를 나눠보면은 소득 분배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사탕 하나 갖고 있는 아이의 사탕을 뺏은 다음에 2개, 3개 갖고 있는 애들끼리만 숫자를 세보면은 당연히 격차가 줄 수밖에 없죠. 다들 비슷하게 사탕을 가지고 있는. 정말 이거 국민 개돼지로 알고 있어요. 결국에는 지금 이런 긍정적 효과를 토대로 대통령과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를 조절을 하겠다고는 했지만 결국엔 임금 인상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죠. 자, 작년 최저임금 결정위원회에서 노동자 대표 그리고 경영자 대표가 모여서 썼던 인상안, 노동자는 10,000원을 써서 냈고요. 경영자는 동결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올라갔던 거는 8,530원으로 결정이 난 거고 2019년에는 그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고용 효과 감소가 지금 발생을 했어요. 이런 엄청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고용은 많이 줄었지만 임금 상하의 격차가 줄어들었지 않느냐. 그러니 긍정적이다 이러면서 지금 올리겠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년에도 헬게이트가 계속해서 열릴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고 많이들 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오늘 또 보니까 OECD에서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을 또 2.6에서 2.4%로 낮췄어요. 그만큼 지금 현재 한국 경제에 대한 그 불확실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는 의미인데 이런 와중에도 최저임금을 포기를 못하는 대단한 모습들을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도소매업 고용 감소가 최저임금 인상의 원인이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이들은 최저임금을 계속해서 올릴 의지를 보였는데요. 이것은 내년 총선에 강성 지지층의 지지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뻔한 노림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선동돼서 최저임금 올랐다고 좋아할 때가 아닙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일자리가 감소할 게 불보듯 뻔한 일이에요. 현재까지는 도소매 서비스업 쪽에서 영향을 받았다라면은 벌써부터 현대자동차나 이런 쪽도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그 고용자들 임금을 인상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내년 되면은 수많은 중소기업까지 이 사태가 번지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 여건이나 생산성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이런 엄청난 임금 상승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가 않아요. 오늘 또 민주노총에서 최저임금과 관련된 집회를 가졌는데요. 보세요. 최저임금은 올랐는데 내 임금은 제자리다. 결국에는 저 써있는 뒤에 제목이 이들의 본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불쌍한 노동자들 최저임금에서 준다고 해놓고 못 받고 있어요. 이런 식의 그 앞에다가는 수많은 이유들을 갖다 붙였지만 결국에는 최저임금이 올랐으니 우리 임금 올려라가 이들의 그 본심의 목적이에요. 이들은 촛불 전국을 이끌어냈고 문재인을 대통령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외면하면은 문재인은 내년 총선을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이 돌아서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2017년 당시에 최저임금을 올려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민주노총이 뿌린 자료입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저임금 일자리와 나쁜 일자리가 줄어들지만 좋은 일자리가 늘어난다. 훨씬 많이 늘어난다.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하고 있어요. 논리적으로 생각해보자고요. 나쁜 일자리도 줄어드는데 좋은 일자리는 왜 늘어나죠? 그 메커니즘은 전혀 없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독일의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얘네들이 하는 전형적인 선동 패턴이에요. 제일 잘 사는 나라, 제일 잘 되는 나라 사례를 그냥 하나 가져와요. 얘네가 잘 됐으니까 우리도 잘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하는 거죠. 독일 사례 시급을 이건 2016년 기준입니다. 8.6유로로 최저임금 제도를 올렸더니 나쁜 일자리는 미니잡은 짧게 일하고 조금 받는 단기 근로잡인데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면서 사회보험이 적용이 되는 좋은 일자리가 71만 3천 개가 늘어났습니다. 마치 최저임금을 올렸더니 이런 효과가 일어났다라는 식으로 선동을 하고 있어요. 이거 숫자만 보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은 개돼지가 되는 겁니다. 특히 독일 같은 국가와 우리나라의 생산성은 정말 말도 안 되게 비교가 안 되는데 이거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2016년 독일은 2년 단위로 최저임금을 개편을 합니다. 근데 좋은 일자리가 갑자기 그 순간 71만 개가 늘어났느냐? 그게 아니에요. 당시의 시대 상황과 이런 것들을 봐야 됩니다. 독일은 전통적으로 제조업이 엄청나게 강한 국가입니다. 그리고 중공업 쪽에서 엄청나게 많은 기술과 인프라 제공 능력을 가지고 있죠. 독일의 고용이 늘어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2016년 지역 경기가 크게 회복을 하면서 엄청난 호황세를 띠게 된 시점입니다. 그리고
독일은 유로존에서 최고의 수출 국가예요. 독일이 사실 부흥하게 된 이유는 유로존이 구성이 되면서 유로존에 가입한 국가들과 함께 단일화폐를 사용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통화 절하의 효과를 얻은 겁니다. 유로존 안에서 무관세로 수많은 그 가입 국가들한테 자신들의 제조품들을 팔 수 있게 되니 유로존 통합 이후에 가장 강한 국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이 있어요. 이런 배경도 감안하지 않고 독일과 비교를 해서 우리나라도 똑같이 올려야 된다라는 거는, 이건 정말 단세포적인 아메바적인 생각밖에 되지가 않아요. 독일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나요? 하려면 유로존 전체를 비교를 해야죠. 차라리. 유로존에서 어떻게 됐나요? 최초의 그 통화 절하 효과, 그러니까 독일은 통화 절하 효과를 받았죠. 그럼 나머지 개도국이나 못 사는 국가들은 유로존에 가입하면서 어떻게 됐나요? 자신들의 통화가 절상되는 효과를 얻었죠. 그래서 빚잔치를 벌이게 되죠. 그렇게 돼서 나타난 효과가 뭔가요? 2000년대 중반에 그리스 같은 제조업이 발달하지 못한 국가들은 모두 다 파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 바로 유로존의 현실이에요. 독일, 프랑스와 같은 강대국들이 그 유로존 통합 효과를 결실을 모두 가져간 반면, 나머지 중소국가들의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은 경제적 종속 효과가 일어나면서 고용 파괴가 일어나고 엄청나게 많은 일자리를 잃게 되는 등 많은 피해들이 양산이 됐습니다. 명과 암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같이 봐야 돼요. 독일 경제가 크게 상승할 수 있었던, 이렇게 고용이 늘어날 수 있었던, 높은 GDP를 달성할 수 있었던 이유들은 그런 면에서 찾아봐야 됩니다. 자, 나에게 고작 시급 1,000원 오르는 게 전부겠지만 대한민국 경제는 정말 파탄의 길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돌아볼 수 없는 그 태풍의 중심으로 지금 향하고 있어요. 저는 이걸 바꿀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최저임금 결정위원회에서 올해도 또다시 노동자는 최소 10,000원 이상을 적어서 낼 것이고, 아마도 경영인 대표는 아마도 뭐 줄여야 된다, 동결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겠지만, 지금 정부의 그 방향성이 명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700~800원 이상 오르는 현실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내년도에는 최소 9,000원에서 10,000원 사이에 최저임금이 결정이 될 것이고, 그리고 주유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포함하게 되면은 11,000원 가까이 되는 효과를 거두게 될 겁니다. 내년에 도소매 서비스업, 식당과 같은 중소자영업자들만 피해를 입게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수출 중심의 경제 발전을 이룬 경제 시스템에 엄청난 타격을,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저는 봐요. 10% 미만으로 올리겠지만 지금 최근 2년 동안 30%, 내년까지 합하게 되면 3년 동안 40%가 오르는 이 임금 체계를 과연 어느 나라가 극복할 수 있을까요? IMF 총재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2년 동안 30% 오른 인건비를 감당할 수 있는 국가는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그런 기사들은 다 밑으로 내려버리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죠.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빠르게 미래에 대한 자기 가정을 지키기 위한 준비들을 하셔야 됩니다. 이 현실의 파도는 곧 들이닥칠 거고 우리는 피할 수가 없어요. 개개인이 대비를 하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오늘 최저임금 관련해서 또 오랜만에 영상을 올렸는데요. 앞으로 좀 자주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컴퓨터가 아직 복구가 안 됐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것저것 다른 걸 준비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감이 있는데요. 앞으로 더 영상을 자주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